오한희 씨 보호자 되시나요? 범수는 전화를 받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응급실인데요. 지금 아이랑 보호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통화 직후 범수는 혼란과 공포 속에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날 오전 평소처럼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한 일을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범수는 한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고 떠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익숙한 미소로 아이를 안았고 범수는 강의 준비를 위해 서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전날 한이를 데리러 갔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의 반응은 어딘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바로 나오지 않았고 핑계처럼 던진 키즈카페에 다녀왔다는 말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범수는 그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건물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제 낮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아이가 혹시 다쳤을까 해서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익숙한 얼굴 하나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여자. 모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얼굴. 나영은이었습니다. 범수는 말을 잃고 화면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토록 조용히 살겠다던 그녀, 한이를 찾지 않겠다던 그녀. 그 나영은이 한이를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범수는 휴대폰을 꺼내 곧장 도우미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수님,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범수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제 허락도 없이 한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죠? 아주머니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나영은 씨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한이 엄마라고 하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너무 울면서 부탁해서요. 범수는 한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건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CCTV에 다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계약은 끝입니다. 그는 돌아서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은에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범수의 전화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한희 씨 보호자 되시죠?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응급실. 범수는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한이와 나영은을.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이의 이름이 불려진 순간 범수는 그대로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응급실 유리문이 열리고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아이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외상은 크지 않지만 충격으로 인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범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나영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범수는 단숨에 다가갔고 낮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한이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영은은 입술을 달싹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고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가 계속 보고 싶었어. 그래서 데려간 거야. 같이 조금만 있고 싶었어. 그런데 운전 중에 한이 보느라 잠깐 앞을 못 봤어. 범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허탈함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 직원에게 나영은과 다른 입원실을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하나가 배정되었습니다. 한이는 아기 침대에 옮겨졌고 나영은은 옆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는 설명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조용한 병실. 범수는 한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광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수님, 한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입원은 해야 해요. 광숙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세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광숙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리 씨, 지금 혹시 시간 괜찮아요? 범수 도련님 얘기예요. 한이가 사고가 났어요. 세리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병실 문 앞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엔 범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 초췌한 얼굴, 그리고 붉어진 눈. 세리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 그 순간 범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세리의 얼굴을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세리의 한마디에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허탈,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피로. 나 왜 아무것도 막지 못했을까? 말이 끝나자마자 범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이가 죽을 뻔했어.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한이 내가 위험에 빠뜨린 거야. 세리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범수는 그제야 처음으로 스스로의 무너짐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게 버텨온 그가 처음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한이가 계속 울었대. 응급차 안에서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한마디에 세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범수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기댈 어깨가 필요하였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세리는 한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한이야, 많이 놀랐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범수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범수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사고 난 그 순간까지도 날 원망하더라. 어떻게 그래요? 한이를 내가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래. 엄마로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한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위험한 존재야. 그는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이를 지키고 싶어. 어떤 일이 있어도. 세리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킬 거야. 한이도 세리 씨도. 그 순간 병실 문 너머로 인기척이 났습니다. 광숙이 도시락과 따뜻한 물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속 좀 채워요. 밤은 길고 보호자가 아프면 안 돼요. 광숙은 세리의 얼굴을 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세리 씨 와줘서 고마워요. 한이도 범수도련님도 지금 세리 씨가 필요해요.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병실 안 소파에 조용히 앉아 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숨소리. 그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누군가 병원을 떠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해주세요. 이제 법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영은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이가 있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한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뇌나 장기 손상은 없고 타박상과 경미한 쇼크 상태입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 취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세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범수도 가볍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세리.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한이를 지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범수 씨 곁에 있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지금은 그래야 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범수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등기 우편. 발신인은 나영은. 서류 봉투에는 양육권 소송 서류라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 하나의 말만 남겼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끝났다고 믿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